네, 전국에 계신 바둑학교 제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네요. 반년이 지났는데 어때 반년 동안에 여러분들 바둑 많이 넣으셨어요? 처음에 저에게 이제 전화하시고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어느 정도 공부해야지 어느 정도 느냐, 이 얘기를 참 많이 물어보십니다. 보통 이제 이미 제가 한 15년쯤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셨던 분들 말씀이 7급에서 강한 5급까지 가는 것은 열심히 하시면 6개월에 한 급 정도씩 넣으신다고 해요. 근데 5급이신 분이 3급으로 올라갈 때는 아마 난이도가 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하셨던 분들이 그냥 넉넉하게 1년에 한 급 정도 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바둑학교, 우리가 대학교를 한 4년 다니지 않습니까? 바둑학교도 4년 넉넉하게 생각하시면은 누구나 3급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넉넉하게 3, 4년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 동네에서 아마 강자 중에 강자, 3급이면은 원래 굉장히 강한 실력이거든요. 자, 3급을 목표로 일단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바둑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질문과 여러분들의 어떤 문의로 만들어가는 코너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회원 질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격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일단 처음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약간의 개요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바둑을 두시면은 어쨌든 이 돌 사이에 뭘 둘 때 가장 기본 간격이 한 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리자 걸침도 한 칸으로 두시고요. 또 여러분들 나리자 굳힘, 요것도 어때요? 나의 돌 사이도 역시 한 칸의 사이가 좀 벌어져 있죠. 협공을 하실 때도 어떻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대와 나의 돌도 한 칸이 떨어져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더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눈목자 굳힘도 가능하죠. 더 떨어뜨릴 수는 있는데 최소한 붙지는 않는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붙이는 정석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요런 거는 정석에서 쓰고 있긴 합니다만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붙이는 수는 프로용 정석이다, 그만큼 이제 원래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 이게 이제 기본 행마의 간격에 대한 기호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질문을 주신 분은 3403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배운 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404님이 지금 1학년 수준이니까 타이잼 기력으로 치면은 이제 3단 이하 그 레벨입니다. 바둑 처음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원래 바둑은 처음 시작할 때와 타이잼으로 치면은 인터넷 한 1단 때까지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항상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오는 실수가 횟수의 문제이지 뭐 어떤 아예 한다 안 한다 그런 문제는 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1단계 1학년의 기록에 있는 3404님의 바둑을 한번 볼 텐데요. 자, 간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둑을 처음 배우시거나 아니면 잘 어떻게 두는지 모를 때, 이때 나오는 전형적인 실수가, 이게 제가 이제 변으로 일단 돌아 이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은 우선은 이 바둑에서는 끝없는 두 방향의 연속이다, 방향 선택의 연속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돌이 하나 놓여지면은 흑의 입장에서요 두 가지 방향이 생기죠. 원래는 네 가지예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아래로도 갈 수가 있긴 하죠. 중앙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둑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둬서 빵 따냄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바둑을 처음 두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빵 따내면 되지만, 좀 더 우리가 좀 열린 사고로 하시면요, 이렇게 둬서 이런 식으로 막히면은 얘는 우리가 굳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얘는 죽었다, 잡혔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 돌이 이렇게 두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그냥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따라서 이 바둑은 끝없는 두 가지 중 선택이다.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반대쪽으로 벌리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흙이 다가갈 때 어디로 가셔야 돼요? 넓은 데로 가셔야죠. 하나, 둘, 셋, 넷, 5칸. 하나, 둘, 3칸. 따라서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 바둑을 처음 배우시거나 내가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넓은 데로 먼저 두셔야 되는데 항상 내가 바둑을 둘 때는 좁은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기도 합니다만 그걸 빨리 이겨내셔야지 또 고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요. 간격 문제예요. 여기 뭐 두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상대와 나의 돌은 이 사이를 꼭 비워라. 이렇게 두든 저렇게 두든 어쨌든 비워놔야 됩니다. 이쪽에 이제 휴전선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한 7급 언저리 분들, 기원급수 7급. 인터넷으로 한 2단, 3단, 언저리까지도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돌이 붙는다 이거죠? 자, 근데 이 모양은 일단 막으면은 얘가 2대1이 되었고, 이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을 단단하게 해줘서, 그렇다고 흙이 물론 이 돌이 잡힌 건 아니죠. 흙이 다 잡힌 건 아닌데, 이 자체가 나쁜 겁니다. 바둑이 좀 어려운 점이, 이거 설명이 약간 어려운데, 여기는 어쨌든 흙이 자기 돌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내가 돌이 많을 때에는 내가 잘못해도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이게 상대 구역에서는 그렇게 했다가 하면 난리가 납니다. 자, 이렇게 떨어뜨려서 가야 되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맞고 밀어가면은 이제는 다른 거죠. 두둑에 맞아서 2대 5로 싸워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안 잡히면 다행인 겁니다. 자, 따라서 일단 간격, 첫 번째 넓은 데로 가야 된다. 두 번째 하나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원래 이 질문을 주신 3403님이 100으로 두신 바둑이에요. 100으로 둔 바둑인데 이 상대 흙이 이렇게 둔 거죠. 그러니까 잘못 둔 거예요. 다만 저게 무지무지하게 잘못 뒀냐? 자기 구역에서는 티가 안 난다.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되셨는데, 100은 이제 벌릴 때가 여기는 끝났습니다. 여기로 가는 게 있고, 중앙으로 가는 게 있죠. 여기는 1선, 2선이니까 얘는 가는 게 의미가 없고, 끝없는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이 먼저입니까? 중앙이 먼저입니까? 네, 무조건 변이 먼저죠. 그러니까 벌릴 수 있으면 벌려야 돼요. 어떻게 벌린다? 상대와 나를 하나를 비워놔야 돼요. 근데 3404님도 이렇게 두셨고, 이번에도 2점을 얻어 맞았습니다. 자, 제가 이게 100의 입장에서는 상대 모양이죠. 2점 머리 얻어 맞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급소 자리가 한눈에 보이면은 그분은 바둑이 세신 거예요. 자, 급소는 어떤 자리가 있죠? 호구 자리 급소가 제일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바로 이 자리죠. 네, 급소를 땅 때리면은 반대로 넘어가는 거. 따라서 이렇게 두신 거는 여기 내가 집을 만들려고 뒀는데, 이렇게 한 방 얻어 맞고 급소를 두들겨 맞으면은 네, 투자한 게 다 날아가니까 좋지가 않죠. 따라서 이런 모양을 없애기 위해서 네, 한 칸을 상대와 나의 사이는 한 칸을 비워야 된다. 네, 이 형태. 여러분들 바둑 처음 두시는 분과 한 7급 때까지, 인터넷으로 한 1, 2단 때까지 무지하게 많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흙의 입장에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자, 흙이 지금 이제 벌려야 되죠? 흙 1로 두 칸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이 백이 다짜고짜 걸쳐 왔을 때 어떻게 둬야 되느냐? 흙의 정석은 뭘 선택해야 되느냐? 4207님의 질문인데요. 자, 4207님, 어떻게 보면 저희 바둑을 잘 두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잘 둔다 못 둔다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은.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7급 계시거든요. 7급 기량이거든요. 7급 바둑에서는 모든 게 잘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걸쳐 왔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펼치게 되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들어오는 약점이 아주 피곤해요. 프로 바둑에서도 굉장히 두기가 어렵습니다.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 칸으로 그냥 두면은 요거는 여기 들어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일단 우리가 모양 하나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점에서 상대가 걸쳤습니다. 자, 이 정석은 하려고 하면 정말 뭐 한이 없습니다.
흔히 정서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정석만 하더라도 대략 한 2만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뭐 외우려고 하면 한이 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바둑을 둘 때 2만 가지를 다 골고루 쓰나요? 그렇지 않죠? 기껏 해봤자 여러분들 쓰신 게 한 대여섯 가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프로들도 공부는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또 많이 쓰지도 않아요. 화점에서 날짜 걸치면 쓰는 게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다. 항상 이 말씀을 드리죠. 하나가 날짜 붙임, 또 하나가 뭡니까? 한 칸 협공. 둘 중에 하나다. 네. 근데 뭐 이게 더 좋냐, 얘가 더 좋냐, 이거는 따지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네, 의미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주변의 상황에 따라 맞춰 두시는 건데, 여기 나의 돌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돌이 있는 쪽으로 선택하시는 그런 이 전체 넓게 보는 능력을 갖고 있으시면은 굉장히 바둑이 빨리 드시겠죠. 우선 지금 제가 이 바둑을 요거 질문하신 분이 7급이라고 했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5급 때까지 5급 중에서도 웬만큼 두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 뛰어나가요. 뛰어나가는 쪽이 한 최소 절반, 최소 절반. 한 느낌으로 한 70%. 나머지 한 29%가 한 요정 이렇게 들어가요. 이건 이제 좀 센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소수의 1%, 저의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바둑학교 제자 여러분들, 전국에 계신 분들, 제가 이제 가르쳐드린 양걸침, 요거 이제 3개를 쓰는 거다 이거죠. 근데 대부분 한 칸 뛰더라. 대부분은 한 70%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날짜 붙임이 있고, 한 칸 붙임이 있는데, 요건 뭐 섞어 쓰셔도 되는데, 날짜 붙임으로 두세요. 그러면, 날짜 달려옵니다. 여기 뛰시는 분은 거의 세트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보신 거예요. 자, 이렇게 상대가 밀고 오는 것도 역시 거의 세트. 여기서 막지만 말아라. 그 얘기죠. 지금 뛰어나가면은, 바둑은 항상 일단 변을 차지하시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세해요. 근데 귀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귀에서 이렇게 한 줄씩 나는 거는 좋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굳이 정석 선택을 뭘 해요? 라고 하면은 협공 위주로 두세요. 고수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걸칠 때 이미 걸치는 사람은 자, 아까 제가 두 방향의 끝없는 선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이 있고요. 여기가 있어요. 어디로 걸쳐야 됩니까? 얘와 얘는 6칸이고 얘와 얘는 10몇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이 이쪽으로 걸쳐야 돼요. 근데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흙이 여기를 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밖에 안 보겠습니까? 여기밖에 안 보죠. 따라서 이렇게 걸칠 수밖에 없고요. 여기밖에 못 보는 사람은 이 돌을 버린다는 거 생각을 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뛰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3급 두는 분들 외에는 그냥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207님 질문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역시 4207님의 질문인데요. 이 보시면은 100이 이제 반대쪽으로 걸치고 두셨어요. 제가 이제 강의 때 주로 말씀드리는 게 한 칸 협공 위주로 돌아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흙 2로 협공을 하셨대요. 근데 그러자 제가 역시 말씀드린 대로 100이 3으로 뛰죠. 예. 그 한 절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바둑학교 제자 여러분들이거나 한 3급 정도 두시는 분 외에는 그렇게 버리는 걸 두기가 쉽지 않거든요. 뛰어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105로 이게 뭐라고 하죠? 대역공이라고 그러죠. 대역공을 해서 이제 두는데 뭐 어쨌든 사원님들 설명을 통해서 100이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두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이 협공 위주로 돌아.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보통 배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상대돌, 여기 나의 돌. 따라서 이쪽으로 이제 협공하시면 뭐 아까 설명드린 거 똑같이 나오더라. 제가 수없이 관찰해 본 결과 나오더라. 문제는 이제 대역공 했을 때인데요. 우선 여기서 얘가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칸에 뛰는 방법이 있고요. 마늘모로 두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기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게 뭐가 장단점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한 칸을 띄면은 중앙으로 빨리 나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당해보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네, 백이 이 붙이는 수가 이 받기가 은근히 껄끄럽다. 자, 그런데 요거 괜찮습니다. 백이 이 선에 붙여왔을 때 흙이 어떻게 두죠? 네, 이 선에 둘 때 항상 따라두지 말라 그랬죠. 따라두시는 순간 이 모양이 푹 찢어졌고 흙이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둘까요? 네, 호구 자리를 먼저 때리시고, 네, 그럼 이어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젖히면은 백이 이쪽을 뚫더라도 이제는, 네, 아까 이 수가 이제 없어졌죠. 네, 따라서 먼저 호구를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 자체도 이제 결국은 들여다봐야 되니까 마음으로 두시는 거예요. 밀고 한 칸을 띱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들여다보면은 약점은 정확하게 이으셔야 돼요. 있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두 가지가 맛보기예요. 백이 이쪽으로 걸치게 되면 흙은 여기 받아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 둘까요? 약한 돌이 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두 돌. 그래서 여기를 이제 씌우시는 거예요. 얘가 일단은 매우 곤란한 겁니다. 반대로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여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다가가는데 흙의 간격이 아까 배운 게 있죠? 한 칸은 떨어뜨려라.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수가 되면 될수록 하나 더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고수는 두 칸을 떨어뜨리고, 중간 레벨은 한 칸을 떨어뜨리고, 하수는 안 떨어뜨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시면은 흙이 더 돌이 많으니까요, 훨씬 유리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여기를 둬서 흙이 이제 굉장히 좋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흙이 저 백돌 둘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잡을 수 없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사부님은 잘 잡는 것 같은데, 나는 못 잡아서 속상하다. 다 잡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결과는 내가 못 잡아서 속상하다. 내가 뭘 잘못한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은근히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립니다. 제가 강의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죽고 사는 거는 나의 몫이 아니다. 돌을 잡는 거는 하늘이 내려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상대가 나에게 주는 거다. 이 얘기 뭡니까? 공격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포위까지예요. 포위만 하면 공격자는 베스트 100% 한 겁니다. 이 돌이 죽고 사는 건요, 사는 쪽에서 잘 두면 살고요, 네, 사는 쪽에서 못하면 잡히는 거예요. 그건 상대하기 나름이지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건 못하는 겁니다. 네. 참고로 이것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두든지 뭐 날짜 가더라도요, 호구자를 두면 잘 안 죽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히는 사람은 그건 4월의 급소도 당연히 맞추기 어려우니까 대부분 잡혀서 문제죠. 근데 어쨌든 공격하는 사람은 내가 백날 잘해도 상대가 잘못해줘야지 잡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못 잡았다고 속상해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6월 둘째 주인가요? 첫째 주인가요? 아마 석전바둑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상대가 석점에서 이제 소목을 둔다. 그러면은, 네, 우선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공부를 제대로 해서 이 걸침을 하던가, 네, 이쪽을 걸침을 해서 상대가 협공을 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받는다. 요거를 일단 제대로 공부를 하시던가, 네. 이걸 그때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마음에 두시면 돼요. 상대가 둘 때 붙여놓고 늘고 일단 귀를 지켜야 됩니다. 네, 그럴 때 일단 덮어간다. 조금 복습 겸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은 한 칸 띄워야 되는데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제일 일단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끊고 한 점 잡아야 되는데 끊고
따내야 되는데, 그래서 단수가 아니라 넣는 거다. 넣으면은 이제 100이 무지무지하게 곤란하다. 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어쨌든 이렇게 정석을 외워야 되니까 그게 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냐면은, 일단 변을 차지하고 상대가 다가오면은 또 변을 차지하고 다가오면은 그 다음에 깨도 충분하다. 그때 요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군산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지금 흑일로 이제 배운 대로 걸쳤어요. 상대가 날일자 협공을 해줘야 했더니 지금 흑 102, 2칸 떨어진 협공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에 사원님한테 설명 들은 대로 흑 3을 씌웠는데, 뭐 104로 두는 거 난 생애 처음 봤다. 네. 그래서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 질문 하셨는데,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도 있는데, 여기 좀 빠진 거죠. 네. 여기 이게 AI식 협공이에요. 원래 요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두는 게, 100이 나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여유가 될 때, 이 정석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AI에서 한 칸을 떨어뜨리는 거를 좀 개발을 뭐 했다라고 하는데, 요것도 결론적으로 100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잘 두지 않습니다. 자, 씌어갔습니다. 흙이 잘 둔 겁니다. 100이 갑자기 다짜고짜 여기 두는데, 저도 여기 두는 건 저도 난생 처음 봤네요. 상대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끊으려고 하는 거죠. 끊으려고 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둬야 돼요? 연결해야 되죠. 자, 상대가 지금 여기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연결하면 되죠. 일단 여기 이제 하나 치봤고요. 그러면 호구 자리니까 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쌍립으로 연결하시면은 요 한 점이 뭐 당연히 밑으로 오니까 뭐 좋을 수가 없죠.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수업 때도 여러분들 질문 때 말씀드린 거였죠. 자, 배운 대로 뒀는데, 원래 막 여기 두던, 저기 두던, 배운 거 내로 둬야 되는데, 안 배운 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바둑학교 제자 여러분들은 당황한다. 근데, 안 배운 게 나왔어. 그럼 누가 잘못한 거라고요? 상대가 이상한 거다. 뭐 당황하시겠지만, 상대의 의도를 잘 생각하시면은, 어쨌든 중간만 해도 상대가 매우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은 아까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일단 석점에서 말씀드린 거죠. 네, 이렇게 양쪽 벌려놓고 들어갔습니다. 이 모양을 보시면은, 역시 군산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아까 질문하셨던 분과 동일한데요. 배운 대로 평상시에 두시는 분이 석점 바둑이래요. 근데 제 어쨌든 강의를 보고 많이 승률이 좋아지셨다고 뭐 얘기해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흑 5로 들어갔는데 106으로 좀 삐딱하게 봤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둬야 되느냐? 거기 질문하셨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드린 건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제가 이게 들여다보면은 한 칸을 상대가 뜰 거다. 그러면 이제 들여다보시고, 네, 있게 되면은 빨리 나와라. 네,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면은, 네, 무조건 이제 유리하다. 뭐 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거는 이제 백만 외톨이니까 흑이 유리합니다. 근데 실전 때는 말이죠. 똑같이 안 나온다. 그 말씀은 제가 뭐 많이 드립니다. 그 상대가 우리 배운 대로 한 칸만 뛰면은 내가 공부한 게 나와서 찌릿찌릿한데, 이상하게 삐딱하게 둔단 말이에요. 당황스럽죠? 자, 여러분들 이런 데서 당황하시면 안 되고, 오늘 배운 대로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한 칸 뛰어 나가시고. 어차피 뛰어야 됩니다. 어차피 뛰어야 되는데, 그냥 두시면 돼요. 마늘고 붙이고, 네. 막으면, 네. 막아서. 일단 연결만 잘 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석점을 이렇게 씌워갔습니다. 이렇게 팍팍 씌워갔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흑의 다음 수는 어디가 될까요? 네. 일단 변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붙이는 소리 많이 들으는데, 요걸 두지 마시고,
반대로 붙이셔야 돼요. 반대로 붙이면은 팩이 젖히면은 끊었을 때 요돌이 있으니까 팩이 나가더라도 네, 흙이 유리한 겁니다. 못 젖혀요. 아래로 둘 수밖에 없는데요. 늘어두고 네, 그럼 여기 이제 치받게 됩니다. 이어두고 살짝 어렵긴 한데 이게 사활에 걸려서 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붙여 나가면은 결국 흙이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은 이거 좀 잡으러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게 돼요. 이렇게 막고 네, 이렇게 젖히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 모양의 급소가 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요 자리를 두시게 되면은 두 가지가 맛보기다. 첫 번째는 젖혀서 호구 치는 수, 또 하나는 날일자 건너붙이는 수. 요거부터 볼까요? 날일자 건너붙이고 끊으면은 들 때 밑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갑니다. 나가고 나가면은 네, 이제는 맛보기가 돼서 백이 도로 죽죠. 여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젖히고 늘고 맞게 되는데 요거 사활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백을 잡아야 되는데 사활의 급소는 어디가 될까요? 네, 잡으러 갈 때는 궁도 좁혀야죠. 여기로 좁혀요? 아니면 이쪽으로 좁혀요? 네, 얘는 얘가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가 있죠. 따라서 이쪽으로 좁히시고 백이 뭐 웅크리고 두는데 하나 그럼 얘가 두 개가 됐네요. 하나 좁히고 막으면 최종적으로 네, 치중해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백이 좀 삐딱하게 두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리 하나 저리 하나 백이 무리수입니다. 여러분들 당황하셔서 그게 문제지 무리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다양한 질문을 받는 시간이죠. 바둑 어떤 수법 외에 뭐 공부법 아니면 상대에 대한 어떤 뭐 질문 등등 바둑 외적인 질문을 받는 시간인데요. 재밌는 질문이에요. 기원에 나가서 원장님하고 석점에 두는데 제가 이기고 싶대요. 이기고 싶대요.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게 여쭤보면은 기원에 가면은 요즘은 통상적인 룰이 기로내기 하는 게 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뭐 기원이 참 제가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로가 뭐 3,000원, 5,000원 이렇게 하시니까 한 판에 뭐 5,000원 꼴인 거죠. 3,000원, 5,000원. 그래서 이제 보통 기원 원장님과 3,000원, 5,000원짜리 두시는 거야. 네, 그게 일종의 룰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원 원장쯤 하려면 최소 3급 정도거든요. 1급 분들 많으시고 이분은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지면 되겠습니까? 이분은 기를 쓰고 이기겠죠. 바둑도 실력이 세시고 여러분들은 가끔 와서 두지만 이분은 지금 자기 업이잖아요. 이기기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예. 첫 번째,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이기기 힘들다. 이기기 힘들다.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 젖바둑을 넉점, 보통 넉점, 석점, 기원 원장님들 최소 3급은 두셔요. 그 정도하고 두는 분들은 이 하수 다루는데 고수예요. 하수 다루는데 그냥 너무나도 고수입니다. 그래서 이 주눅이 들어요, 바둑 두다 보면. 젖바둑을 많이 두면은 되는 수 안 되는 수에 다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금만 이제 이렇게 오면 괜히 이렇게 움찔거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젖바둑 많이 두시면은 움찔거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그냥 편하게 우리 한 판 레슨 받는다 생각하고, 한 판에 뭐 5,000원인데요. 네, 레슨 받는다 생각하고 네, 그냥 편하게 두셔라. 이기려고 두시 말고 잡히지 않으려고 둬야 되고, 예를 들면은 내가 석점인데 어제 10집 졌어요. 오늘은 한 8집만 치고 이렇게 점점 좁혀가다 보면 어쩌다 보면 이기는 때도 오겠죠. 여러분들 이기셔도 5,000원 주고 오셔야 돼요. 이분들 기원 운영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겼다고 안 주고 나오시면 안 돼요. 자, 다음 질문 바뀌었습니다. 공부한 대로 나오지 않아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오늘 그 강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고 바둑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앙으로 한 칸 뛰는 걸로 배웠는데 상대가 난리자로 오면은 또 당황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일부러 두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당황하지 말고 그냥 배운 대로 그냥 뚜벅뚜벅 두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별 차이 없구나 그것도 느낄 때가 있지만 또 하시다 보면 응용력이라는 게 생겨서요. 이제 또 바둑 실력이 오히려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한 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나도 정상적인, 너무 정상적인 그 맛에 바둑 두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는 거 아니다. 잘못은 누가 한 거다? 상대가 하는 거다. 그걸 응징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지만 그냥 배운 대로 기억나는 대로 그냥 비슷하게 가시면은 꼭 100점은 아니어도 최소 7, 80점 갑니다. 100점짜리 바둑만 꼭 뭐 훌륭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1점 이상이면 다 훌륭한 겁니다. 자, 이번 주 어쨌든 여러분들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다양한 질문들 부탁드리고요. 실은 지금 이 질문이 좀 많이 쌓여 있어요. 많이도 주셨고. 이제 질문 양을 좀 하다 보니까 회원 질문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더 재미있고 색다른 질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바둑학교 뉴스 시간입니다. 바둑학교 뉴스는 뭐 프로들의 얘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바둑학교 제자분들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번 주, 저저번 주는 약간 우울한 소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바둑이 뭐 늘지 않아요, 뭐 이런 등등. 근데 이번 주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 사원이 힘내셔라 하면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이제 8619님께서요 온라인 3단으로 승단을 했다. 그런데 바둑 이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래요. 얼마 안 되시고 그래도 배운 대로 꾸준하게 했더니 많이 올라갔다. 전에는 타이젠 3단 되는 게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 많이 올라가서 기쁘다 이러면서 힘내셔라, 저한테 힘내셔라 이런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하여튼 8619님 온라인 3단 승단한 거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비슷한, 제가 2주 정도 우리 바둑이 잘 안 늘어요 뭐 이런 등등의 그 얘기 제가 많이 했나봐요. 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도 똑같다 이런 문자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뭐 그렇게 해서 서로 위로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 주는 그 4334님의 그 문자는 내가 바둑을 정말 시작한 지 6개월 됐는데 이 바둑을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신 게 6개월이래요. 근데 빠르게 승급을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주위에서도 너무 놀라고 있고 본인도 놀라고 있고 듣는 저도 좀 놀라고. 우리가 열심히 하시고 좋아서 하면은 다 이렇게 많이 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저를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많이 늦는 사람도 있으니까 사원님 힘내고 열심히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과 같이 이 기쁨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저희 생초보반 강남 도장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월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12시 반, 2시간을 수업을 합니다. 또 원하시면은 약간의 비용을 추가하시면은 오후도 수업이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 문의가 은근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7급인데 나 진짜 가도 되냐? 정말 나 봐도 단수밖에 모르는데 와도 되냐? 많은 문의가 있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또 지역에 계시거나 또 시간이 안 맞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분들은 이제 온라인 1학년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 또 주위에 바둑 배우고 싶은데 어디 내가 너무 약해갖고 배울 데가 없다 이런 분들한테 좀 소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바둑 학교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 주간의 프로 바둑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레슨으로 도움이 되는 한 판을 골라서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간 프로 바둑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 스미레 선수입니다. 스미레 선수 워낙 유명해졌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스미레 바둑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 일본이라고 하면은
너무 틀에 좀 얼매이고 약간 고지식하고 뭐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근데 실은 여기 요즘에는 거꾸로 돼갖고 한국 바둑이 좀 그래요. 한국 바둑이 너무 AI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AI가 했어 안 했어? AI가 이렇게 하래 말래 딱 여기에 너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바둑은 약간 너무 AI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스미레 선수의 바둑은 거꾸로 AI가 하지 말라는 거. 왜 그러면 일본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일본의 스타일과 AI의 바둑에 충돌이 됐을 때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일본의 스타일을 혹은 한국의 옛날 스타일을 둬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거, 다른 사람들은 AI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스미레는 해요. 그래서 바둑이 상당히 독특해요. 자, 스미레 바둑에서 이 두점머리 급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아주 볼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둑은 지지옥션배에서 중국의 위에량 선수와 둔 바둑입니다. 참고로 한국 기전인데요. 한국 국내 기전인데 스미레는 일본 선수고 위에량은 중국 선수예요. 중국 선수긴 한데 한국 쪽으로 이제 개공기사입니다. 두 선수가 네. 그래서 이 중국과 일본의 선수가 이게 한국 기전을 둔다. 제가 보면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위에량의 백이고요. 네, 스미레의 흑입니다. 자, 마늘모 굳힘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정석은 뭐라고요? 자, 여기를 두 칸을 벌리셔야 돼. 네. 하나 걸쳐놓고, 네, 걸쳐놓고, 백이 나리자 굳힘을 하자. 네, 두 칸으로 기본형이 있죠? 높게 두었습니다. 뭐, 이거는 너무 뭐라고 딱 하긴 어렵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려운 거는 걸쳐놓고 손을 빼요. 이게 프로 바둑과 AI 바둑의 제시 아닙니다. 그럼 상대가 원래 여기를 이제 흙이 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내가 딴 데 뒀으니까 백이 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뭘 안 둬야 되죠? 제가 맨날 말씀드린 거. 뛰는 거 절대 두면 안 된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릴 때 협공했을 때 뭘 두면 안 된다? 이거 두면 안 된다. 네. 이것도 안 되는 판에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이거 이제 안 된다. 많은 분들이 두시는 게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두시는 게 붙이는 수거든요. 젖히고 2단 젖히는 거. 이거 두는 거 아니다. 뭐부터 둬야 되냐? 먼저 일단 여기에만 놓고 얘기하면 일단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고 상대가 뛰던지 마늘모 두던지 할 때 이때 붙이고 젖히고 네, 이렇게 두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주간 바둑 시간은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보실 텐데 좀 제가 이제 요 수준은 3급 수준에 3급과 1급 수준에 맞춰요. 그래서 처음 이제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제가 저는 이제 문자를 많이 받아요. 오전에 혹은 주말에 또 주간 바둑 TV 토요일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화 연락 많이 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여성분들도 은근히 많이 보는데 여성분들이 제일 호응이 많아요. 이제 제가 이제 하다가 근데 다 이해는 되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사모님 뭐 설명이 너무 좋아요 하다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근데 왜 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그래도 듣는 게 편해요. 그렇게 얘기는 많이 하세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안 돼도 보고 계신 거야.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보다 보면 10번 보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거 이제 손 빼시는 게 많은데 상당히 협공이었을 때 뛰는 거 아니다. 자, 이거 잘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제가 오늘 아까 막 설명 좀 길게 했잖아요. 스미레 바둑이 독특해서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나중에 나옵니다. 자, 똑같이 협공을 했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저는 여기 양걸침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프로 세계에서는 이 들어가는 거를 이제 엄격하게 다만 이렇게 돼 있을 때 있죠. 3연성. 여러분 봐도 3연성이 많잖아요. 그때는 잘 안 둬요. 막 이거 잘 안 두고 그때는 프로들도 양걸침 많이 둡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3-3은 들어갔고 네, 협공한 쪽으로 막아야 되고
많은 분들이 반대로 막습니다. 젖혀 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AI식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쪽으로 있는 수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네, 넘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를 이 선으로 넘어가면은, 한 칸을 뛸 때, 안 둬요. 일단 안 둡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 두세요. 요거 안 둡니다. 자, 100이, 내가 딴 데 둔다 그랬죠? 그럼 100이 밀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흙이 여기 안 둡니다. 또 딴 데 둡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프로 바둑은, 그래서 손 빼고 버리는 게 많아요. 그거 끊으면 어떻게 되냐? 버립니다. 네. 그래서 또 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럼 자, 흙이 한 번 손 뺐죠? 밀었죠? 두 번 손 뺐죠? 잡고 세 번 손 뺐죠? 근데 100은 하나, 둘, 세 개 둬서 2, 4, 6, 한 10집 얻은 거니까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AI 정석의 특징은 뭐냐면은 과거보다 정석의 수순이 무지하게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손 빼는 게 많다 보니까 정석 이후 수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넘어가고 여기를 둘 때 두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대부분 여기 많이 두더라. 자, 기억해 놓으세요. 협공 같습니다. 한 칸 떨어뜨리라고 얘기했죠. 100이 띄었고요. 요거 이제 붙이면 안 되니까 받아서 지켰습니다. 100이 견제를 하려고 밀었습니다.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네, 안 받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흙이 스미레 선수가 이제 손을 빼고 자, 요 돌을 공격하러 가는데 제가 스미레 선수가 나이가 아직 중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북한 김정은이가 못 쳐들어오는 이거 뭐라 그러죠? 네, 이 무시무시한 우리 한국의 중학생들 때문에 말을 안 듣는 중학생들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스미레 선수도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AI가 이거에 저거에 그러면은 스미레 다른 사람들은 이제 고등학생쯤 돼도 말을 이제 잘 들어요. AI 말 잘 듣는데 스미레는 말을 잘 안 들어. 뭐냐면은 굳힘의 돌은 기본적으로 공격이 된다 안 된다. 바둑에서 굳힘이 제일 무슨 돌? 강한 돌이다. 공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스미레는 하지 말라는 걸 해요. 네. 그게 이제 스미레 선수의 이제 매력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러고 지면은 뭐 고칠 텐데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매력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요거는 붙이고 저쪽을 끊었을 때 흙이 요게 고립이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덜 말씀드렸는데 한 칸 떨어뜨린 건 기본이긴 한데 고수가 되면 될수록 몇 칸을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두 칸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원래는 두 칸을 떨어뜨리는 게 정수예요. 그러면 붙이고 젖히고 끊더라도 여기를 늘게 되면은 네, 이쪽을 두면은 여기 뻥뻥 뚫고 나가서 이건 뭐 100이 망하는 거죠. 네, 이렇게 뻥뻥 뚫고 나가서 이제 망하는 거고 네. 또 가운데를 이으면은 이쪽이 잡히는 거고 그래서 두 칸을 떨어뜨리면은 붙이고 끊는 수가 안 됩니다. 근데 한 칸은 달라요. 한 칸은 이게 벽이 생기면은 이게 요걸 늘어야 되는데 단수 치고 있고 막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이 나가는 것과 이 두 점머리가 맞보기가 걸려요. 그래서 이게 좀 특수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고수인 분들 3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수술 뭐 빠르게 진행을 하긴 했는데 그거는 연구를 하고 외우셔야 되고요. 5급과 7급 분들 뭘 외워야 되냐? 다른 거 외울 거 하나도 없어. 네. 두 칸. 그러면 공부 안 하셔도 돼. 상대가 못 붙여. 네. 그러니까 공부는 원래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모양으로 하는 것이 있고, 붙이고 끊고, 막 끊었을 때 이거 수읽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걸 하는 게 있고. 근데 모양으로 아까 제가 두 칸 떨어뜨리세요. 이게 모양이잖아요. 이게 70%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70%가 되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스미레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징이 있다.
예, 그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그래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흙은 이제 손을 빼고, 자, 좀, 다른 데 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제 잔뜩 둬서, 여기가 이제 좁고, 여기가 둘, 넷, 5칸이에요. 좁죠? 넓죠? 넓죠? 이쪽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벽이 밀었으니까 벽이죠. 저걸 견제를 해야 되니까, 네, 오른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벽이 요거 이제 활용을 해놓고요. 막아놓고, 자, 협공을 했습니다. 아까 나왔던 모양이죠? 흙이 뭘 하지 말라고요? 한 칸 띄지 말라고. 네, 한 칸 띄면은 왜 나쁘다고요? 얘가 이제 미생마가 되니까 나쁘다. 이 말씀 드렸는데, 원래는 손을 빼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손을 빼고 딴 데 둬야 돼요. 네. 자, 근데 스미레가 이제 한 칸을 띄웠습니다. 일단은, 두면 좋지 않습니다. 나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백의 입장에서 굳힘은 강한 돌이고 얘는 집이 없어 약한 돌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죠? 중앙으로 뛰어나가거나 아니면 벌리거나. 자, 그럼 뭐가 맞아요? 굳힘이 뛰어나가는 게 맞아요? 예, 벌림이 맞아요? 예, 벌림이 맞죠? 벌릴 수 있다면은 변으로 벌려 놓는 게 항상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위해량은 교과서적으로 벌렸어요. 자, 벌림의 돌은 공격할 수 있다, 없다? 공격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스미레가 공격을 가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안 맞는 거고, AI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직 중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막 해요. 자, 이제 접근전입니다. 돌이 2개가 있네요. 돌 2개가 있다. 급소가 어디라고요? 자, 두점머리. 자, 때리는 급소. 자, 근데 지금 흙도 2점머리인데 백도 2점머리예요. 2점이 있죠? 흙도 어디가 정수? 네. 일단 흙도 2점의 머리에 때리는 급소. 자, 끊었습니다. 끊으면 단수 쳐라? 아니죠. 늘어라. 아, 참, 요거 참 교환이 여기 돼 있었네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여기 끊었고요. 자, 여기 이제 밀었습니다. 자, 또 돌 2개가 있네요. 돌 2개. 자, 여러분들 돌 2개가 있는데 요 모양이 일단 기본 급소죠. 네. 근데 여기 이제 막히면은 지금은 이제 끊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나를 짜줘서 여기 안형을 확보합니다. 흙이 뚫고 나갔는데 돌 2개 둬서 머리 때리고, 먼저 때리고 흙도 돌 2개 머리 때리고, 당연히 끊으면서 나도 모르게 돌 2개 급소. 그러니까 계속 2점 머리 때리는 급소가 계속 반복이 되죠. 자, 그러면 돌 2개가 얘도 때리는 급소. 흙이 여기 두면은 지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연결. 자, 나가는 것 때문에 이거 이제 잡았는데 2점의 머리 또 어디가 급소? 또 어디가 급소예요? 네. 그렇죠. 요 자리가 또 2개 머리 때리는 급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벌써 자, 1번, 2번, 3번, 4번. 흙은 하나, 요거 이제 똑같은 거 이거 둘, 셋. 흙이 3번, 백이 4번 했습니다. 그럼 누가 유리한 싸움인 거는 뻔하죠? 네, 백이 유리하죠. 자, 그래서 이 스미레가 이제 나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만큼. 뛰어나온 수가 좋은 게 아니죠. 2점 머리 먼저 얻어 맞았으니까 흙이 거기서 막 맞받아치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상대가 급소를 때리면 난 어떻게 둬야 된다? 나는 이제 수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스미레는 같이 맞받아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나쁘죠. 자, 다음 진행 요거 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 짓겠습니다. 흙의 다음 수가 여기 다가갔습니다. 자, 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날짜 굳힘을 했을 때 상대가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다가옵니다. 여기를 수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백이 어떻게 수비를 할까요? 아마 제일 좀 대부분 떠올리시는 수가 당연하게도 지키는 수가 아닐까요? 네, 여기 지키는 수를 아마 제일 떠올리실 것 같은데.
근데 가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맨날 나가 살아라, 나가 살아라. 이 얘기도 합니다. 나가란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반신반의 하시죠? 위량 선수는 어떻게 놓았을까 보겠습니다. 예, 이거 나갔습니다. 요 나간 수를 두니까 뭔가 노리니까 둔 거죠. 그러니까 돌이 나가야지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스미레 선수가 여기 같이 띄워줬는데 이 수가 좋은 수가 아니에요. 어떻게 둬야 돼요? 벌려야죠. 벌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의 선수들은 AI식으로 너무 이게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스미레는 거꾸로 이게 지금 AI가 하지 말라는 거를 뭐 일부러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부러 하는지 몰라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식이 많이 나온다 이거죠. 자, 위랑 선수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역습으로 가는데 뭘 역습하죠? 네, 이게 잘못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벌려야 되는데. 네, 이렇게 둬서 협공을 가서 역습을 통해서 일단 바둑은 백이 굉장히 잘 풀어갔던 한 판이었는데 마지막에 결국 스미레의 그 끈질김에 역전을 당했죠. 여러분들 요 바둑을 통해서 두 점머리 때리는 게 얼마나 자주 나오고 또 먼저 때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돌이 약했을 때 여러분들은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나가서 살아요. 나가서 살아야지만 공격으로 전환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불안하셔도 밖으로 나가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주간 바둑학교 TV는 양이 좀 더 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참 많이 하셨고, 양을 좀 어떻게 저도 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는데요. 이렇게 점점 여러분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바둑을 하다 보면 느는 게 3분의 1, 또 잘 안 되는 게 3분의 1, 뭐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나머지 40% 됩니다. 근데 됐다 안 됐다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게 이쪽으로 쏠리는 거죠. 안 되는 게 7, 잘 될 때가 3. 또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잘 되는 게 7, 안 되는 게 3.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한결같이 꾸준하게 바둑 공부하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 보내시면은 바둑도 늘고 또 주위 분들과 좋은 또 관계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바둑학교 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뭐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